자, 2020년 12월 12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토인데 잘 지냈습니까? 불타는 토요일인데 예전에는 불타는 토요일하고 또 다르죠. 밖에 못 나가니까. 뉴스 보니까 뭐 3단계까지 갈 것 같다 얘기 나오는데 아마 3단계 갈 것 같아요. 서울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3단계 되면 이제 서울은 그냥 뭐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사하시고 이제 뭐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 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장사할 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다시 아무튼 이것저것 시끄러운 얘기를 안 좋은 얘기들이 뉴스나 어떤 인터넷 기사를 뒤덮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볼 것만 보고 빠지자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투수강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투수강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수강생님이라 부를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항상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말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요.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쓰는 내용은 사연 신청은 아니지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적어봅니다.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교 입학 이후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 친구들의 비난을 늘 받아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받은 성적도 저희 집의 부당한 압력의 결과라는 의심을 받았고, 어떤 친구들은 저의 존재 자체가 재수가 없고 손봐주고 싶어도 건드릴 수 없는 현실이 더럽다는 말도 직접 들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외롭고 홀로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냥 저희 집이 싫어졌고 아버지에게 증오를 느끼는 어느 날, 어찌 보면 폐륜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밖에 나섰는데 아버지 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날도 추운데 입김을 불어가며 자동차에 얼룩을 지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분노를 느껴 외쳤습니다. 추운데 닦지 마세요. 사장님께서 깔끔한 거 좋아하셔서 그 사장 새끼는 손모가지 부러졌대요? 노동을 착취하는 더러운 새끼네요. 그죠? 점점점. 이 일이 아버지에게 전해져 저는 아버지께 입술이 다 터져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당신은 사회악이라고 외쳤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뉴스에서 가진 자들의 갑질 뉴스에 괴로워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평균 이하의 옷만 입고 좋은 음식은 먹지 않으려 하고 좋은 물건을 쓰지 않고 생활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경기 북부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의 한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도 제법 얻었고 보람도 찾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비를 적지 않게 받아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과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도 후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골똘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시설의 아이들에게 선물할 초콜릿, 캔디, 과자를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생각이 잠겨봅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후원활동 역시 온전히 제 능력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비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부모님 역시 이 못난 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니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 정식으로 해야겠죠. 진심 어린 죄송함과 고마움을 담아서요.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본인은 사연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연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죠. 드라마에 보면 이제 왜 그 기사분이 딱 나와가지고 문 앞에 딱 세워가지고 딱 때리면 이제 애들이 쳐다보죠. 일반 근데 요즘에는 뭐 그 부모님들이 차로 이렇게 등굣길까지 이렇게 태워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흔한 광경이긴 한데 근데 그 중에 막 비싼 차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까치님 네 프라이버시 건드지 마시고요. 아 진짜요? 오호 LCD 아 끝까지 본다니 감사합니다. LCD 김환자 아 야 이게 근데 예, 손가락 부러졌어요? 손가락 부러졌어? 글씨 몰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일단 요 과정부터 제가 되짚어 볼게요. 고등학생 때 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한 게 없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근본이 정당하게 어떤 불을 일구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도화된 경쟁사회, 경쟁사회국 사람들을 끝없이 비교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걸 정상적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졸라 많아. 그 이 사람들도 이 학생들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뭔가 잘 되고 하면 이 사람 분명히 뭔가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서 갔을 거야. 분명히 뭔가 뒤에서 뭔가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하면 그냥 좋은 관계 원한다기보다는 이 전후 사정을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사연을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약간 좀 학창 시절이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덜어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뭐 안 하겠습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왜 느껴요? 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님이 앞으로도 혹시나 사회생활 한다면 저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런 거에 님이 낚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내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정당하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욕할 사람 욕해요. 유튜브만 봐도 그래. 유튜브만 봐도 막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컨텐츠 좋은 컨텐츠 하고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잘 된 사람들도 좋은 시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바보야. 정신적으로 그냥 바보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 아니 가난한 자건 부자건 밥 먹고 사는 거 똑같고 병 걸리면 주는 거 똑같잖아. 뭐 부자인 사람들은 병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밥 안 챙겨 먹나요? 다 똑같잖아, 여러분. 근데 단지 이제 기회의 어떤 차이, 이 부의 차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굉장히 의식하면 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손봐주고 싶어 건드릴 수 없다. 왜 손봐줘야 돼? 아, 님이 잘못한 거 있어? 왜 손봐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또라이 아니야. 손봐달라 하세요. 그래가 전과자 만들면 되잖아. 합의가 엄청 많이 풀리고. 지도 열심히 하든가. 지는 열심히 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무시하면 돼. 내가 이 말씀을 왜 이 말씀 왜 드리냐? 님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기업을 경영한다거나 돈만 질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 꼭 껴요.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 없는 데가 없어. 전국 각지에. 꼭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노력 일정 안 하면서 그냥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동창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 지나가는 사람이야. 알고 지낼 필요도 없어요. 기억이 지워버리세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님한테.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 우리 저는 학생들 때문에 님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버지에 대한 좀 편협한 사고가 좀 발달한 것 같아요. 전마들은 전마들이 뿌리고 님은 님이다 말이죠. 그걸 딱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실수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 할 수도 있지만 님이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기사 직업 자체가 저거예요. 그 기사분 직업이 수행기사잖아요. 수행기사는 원래 이걸 해야 돼요. 그 대피이사의 손갑발이 되어줘야 돼. 물론 이걸 좀 심하게 해서 사람 인격 모독한다거나 하면 착취하고 가면 그게 뭐 값이 되건 하겠지만 그만큼 뭐 정당한 돈이나 뭐 다른 걸로 챙겨주면 된 거니까 어느 수행기사를 가더라도 이런 거 다 해요. 차량 닦고 시트 갈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전국에 어느 수행기사 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유독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야. 수행 김사로서. 물론 님이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아,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거를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제 대표이사를 모시는, 또 부부를 모시는 수행기사는 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장관급도 모시는 그 기사분들 다 해, 비서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대신에 아마 거기에 맞는 뭐 보수나 다른 복지를 챙겨주겠죠. 그러니까 수행기사를 쓰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돈을 써가면 쓰는 이유가 대표이사 일일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잖아, 사실. 물론 그만큼 스케줄 바쁘고 하니까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도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노동력과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무리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님이 나중에 또 하시면 아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입장이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CEO 가지고 이제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압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잘못하신 거야. 혼낼 거면 혼내야 되는데 좀 너무 이게 이때 아마 상처가 깊게 입으신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 잘못하신 거예요. 솔직히 난 수행기사분이 좀 그렇네. 입이 싸네요. 수행기사분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좀 그렇네. 난 수행기사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수행기사분 아버지한테 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으니까 아버지가 빡쳐가지고 저렇게 때렸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니 밑에 배운 거예요. 뭐냐 하면, 그냥 빈말이라도 한 번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수행기사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고향한 사람, 님이 고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편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개편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버지 말 따라야 이 사람 오래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보고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건 나가 봤을 때 수행기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거를 보고해서 걸고 넘어져가지고 하지 않았는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보면 뭐 가진 자들의 갑질 일수에 괴로워한다. 갑질도 모든 부자들이 다 갑질하는 게 아니라 갑질하는 사람만 해요. 갑질하는 사람만. 이것도 수강생이 말해야 될 게 있어. 제가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봤지만 돈 많은 사람 대부분 겸손해요. 돈도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막 위세 부리고 사람도 막대하고 그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돈 많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돈 많고 돈 많은 척 하는 사람들이 하대를 내. 그러니까 님이 갑질 뉴스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 님이 갑질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강생님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한 게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왜 내가 저지르도 않은 것들이 왜 신경을 쓰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그 수많은 CEO나 가진 사람들 중에 소수만 하는 거예요. 소수만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지. 다 같이 해버려봐. 그 뉴스 기사도 안 될 거예요. 너무 흔해 빠졌기 때문에. 몇 명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잡혀가지고 이슈가 되는 거지. 다 같이 뭐 그냥 뭐 돈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뭐 갑질이 기본적인 문화로 정착돼 있으면 기사거리도 안 돼. 너무 흔하니까. 너무 흔해 빠지니까. 음. 근데 있잖아요. 평균 이하의 옷만 입고 좋은 음식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좋은 음식 먹고 평균 정도 옷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완전 좋은 물건 쓰라기보다는 평균 정도의 어떤 평균 학생들이 쓰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구색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사실. 너무 티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해. 언젠간 이게 나중에 티 날 텐데.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수강생님.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버지 돈 일치 안 받고, 아니 안 받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생존할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수강생님? 신경을 많이 쓰면 그것도 티나요. 신경을 안 써야 티가 안 나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 오히려 더 티가 나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티가 안 나는 거야. 님은 너무 극도로 신경을 많이 써요. 아니 티 안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평범한 척. 그러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왜 평균 이하의 옷만 입고 좋은 음식 먹지 않으려고 좋은 물건 쓰지 않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까치님 아까 초성체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로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왜 자신이 없어요? 수강생님 뭐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학생 때야 뭐 이렇게 아웃사이더리 뭐니 하면 지낼 수 있겠지. 막상 사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기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좀 바꾸셔야 돼. 지금부터 바꿔 나가야 돼요. 나가서 바꾸려고 하면 이미 고집이, 그러니까 님도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이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고집과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럼 님이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님 나중에 졸업하고 나와서 부모님도 일치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저 도와주는 것도 순전히 부모님 주신 용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후원단체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학생한테 없는데 매달 저렇게 후원할 수 있냐. 자, 혹시 뭐 장사하세요? 사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직장인보다 더 많은 후원을 해. 그분들도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왜냐? 보통 대학생도 후원 안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후원을 해?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어떻게 후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티 안 난다고 행동하지만 티가 다 나요. 특히
연륜이 있는 사람들 보면 티가 다 나.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직장 월급 이상으로, 응? 직장이 월급 이상으로 후원을 해요, 매달.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돈을 훔쳤나? 아니면 뭐 어디 사업하나? 근데 님이 생각해요. 옷도 허름하게 입는데, 옷도 그렇게 막 있어 보이지 않는데 돈은 많이 나와. 그럼 이 사람 뭐 혹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돈 세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하는 이런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는 거야, 당당하게. 왜 당당하지 못한 거야?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일단 요 메인 골자만 다르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비난의 대부분은 제가 겪어본 그대로 얘기해요. 비난의 대부분은 괜히 그 상대방이 배 아파서 하는 비난이 대부분이에요. 남 잘 되는 거 왜 비난합니까? 남 잘 되는 거 왜 비난해? 자긴 그만큼 없으니까 비난하고, 자기가 잘 되는데 비난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병이야, 병.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병입니다. 그 암이에요, 암. 정신적인 병이야. 병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어, 사실. 난 그걸 당연하게 얘기한 것 자체가 병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증거야. 완전 바람. 그걸 당연하게 왜 얘기해요? 아니, 다 자기들이 노력해가 정당하게 만든 건데, 자기도 하면 되잖아. 왜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잘 나가면 그 배합하는 거, 비난하는 거야.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유튜버 비난 제일 많이 받잖아.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만큼 못하거든. 자기 돈 그만큼 못 벌고 그만큼 인기 못 누리거든. 근데 정작 중요한 게 그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 그게 100%죠. 100%의 사람들이 그만큼 유튜브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하면 되잖아. 하지 말라 그래?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거나 인기 많은 자신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 내가 살아보니까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 다 보면 그만한 어떤 가치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합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졸라 많아요. 겪어보니까. 비난병이 걸린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그 수강생이 알고 있어야 돼. 수강생 생각해보세요. 그때 내보고, 그때 님 고등학교 때 손 봐주고 싶다. 이 사람 잘했냐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공부 잘했습니까?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고 했으면 굳이 이런 말 안 해. 지도 공부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냥. 난 그런 생각도 유튜버들 뭐 이제 사건 사고 치잖아. 물론 낭심적으로 이렇게 정말 논란이 되면 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냐면 자기들은. 야 보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지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이고 자기가 어떤 신상 다 드러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저기가 다 드러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겁나서 못할 걸요 아마. 막 유튜버가 개인 신상이 공개되고 했으면 국내 사이트였으면 여러분 이제 피바람 붑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바람. 그거 없으니까 지금 자유롭게 막 비판 달고 댓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나 우리 뭐 다음이나 아프리카처럼 국내 사이트에서 관리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하면 그때는 진짜 유튜버들이 그냥 돈 몇억 투자하고 그냥 깜빵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유튜버는 유튜브 구글이니까 못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글에서 만약에 개인정보를 국내 국내에서 정보 제공을 해주겠다, 수락하겠다 하는 순간 이제 피바다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악플 달고 공격하겠던 사람들. 그거 자기가 얻는 다 악플 달는 다 모르잖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건당 200만 원씩.
온라인이 무섭다는 거 사람들이 몰라. 자기들이 하는 거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 유튜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가 안전해? 자기들만 착각이야. 무슨 뭐가 안전해요? 거기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네이버는 그런 게 겁나니까 이제 함부로 악플을 못 달잖아요. 네이버나 뭐 다른 사이트는. 음. 돈 없거든 다들.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이 돈 많고 능력 있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 돈 없어요, 여러분. 200만 원 뭐 만약에 뭐 합의하자 200만 원. 200만 원 내 돈도 없어. 단돈 10만 원도 없어요. 근데 그 지랄 한다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200만 원 내버리면 대출 받아서 내야 되고 막 그래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이건 병이야, 병.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비난 받아서 비난 받는 거면 당연한 거죠. 욕 먹을만 해서 욕 먹는 거면 대단한. 근데 나도 겪어보니까 유튜브에서 겪어보니까 이유 없이 욕한다거나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내가 일일이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수강생님.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님 학생들 중 겪는 거, 사회 나오면 그것보다 스케일이 더 커요. 그 비난에 대한 스케일이 더 커. 학교라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인 학생들만 경험하는 것이고, 학생들 대부분이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인생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한적이잖아. 근데 사회라는 것은 불투명 다수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수나 경험하는 어떤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아까 그 비난의 생각했던 그 강도가 레벨이 지금 학교에서 받았던 게 5라면 밖에서 받는 거 15, 20 정도 가버리고 데미지도 세고 한두 명이 그랬다면 밖에 나오면 2, 30명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민감하게 생각하면 정작 사회 나와서는 정작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일을 못할 수도 있어. 이 우리나라는 병들었어요, 수강생이. 음. 이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어. 정작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음. 병 졸라 많이 들었어. 여러분 있잖아요. 무슨 뭐 사지 멀쩡하고 안 아픈데 안 아프면 다 병 안 든 거야? 정신은 병든 거 아니야? 육체적으로 정신 진짜 많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내가 그 전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뭐야 건강보험만 있었고 우리 건강검진 할 때 정신 감정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포함시켜야 돼 이거. 졸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우리나라 자체 비정상적인 환경이에요. 지극히 또라이 같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그걸 당연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어? 차별이라는 걸 졸라 쉽게 배우고 사람 공격하는 거 쉽게 배우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그거 자체가 또라이고 비정상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체가 또라이 집단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미 악플을 통해서 연예인들 자살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어. 이거 다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무슨 뭐 흉기를 찔러야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많은 선례가 나왔어. 근데도 안 고쳐져요. 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라이라는 거 모르는 거야. 나가 봤을 때 또라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졸라 많아요. 자가 진단이 안 되고 자기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 아, 김진선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 내가 먹이를 준다거나 내가 거기 그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안 드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돼. 수강생이 내가 만약에 수강생 체험 했다거나 방송 못 해요. 수강생님. 내가 만약에 수강생님 마인드로 방송을 했다 하면 한 달하고 접어야 돼. 한 달도 못 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악플 달 사람 악플 달고 욕하는 사람 욕하고 반말하는 사람 반말해요. 근데 웃기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아무 해코지도 한 게 아니야. 근데 뭘 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뭐 신경 안 쓰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안 쓰면 안 쓸 수 있어요. 안 쓰는 게 어려운 건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SNS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웃긴 게 신경 안 쓴다 켜놓고 SNS는 그대로 하고 유튜브는 그대로 보고 댓글은 그대로 보고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제 말 틀렸습니까? 아, 신경 안 쓰려면 웬만한 신경 쓰게 하는 것도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건 다 보면서 신경 안 쓸 노력한대.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아니 도박 안 했다 하면 도박장 기웃거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음이 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 수강생님 마음이 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생각들이 본인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비정상이 천국이야. 이 사회는. 걸을 건 걸러야 돼요. 수강생님. 걸을 건. 제가 얘기했죠. 인터넷 기사 보지 마라. 게시판 들어가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안 볼 건 안 봐야 돼요. 근데 수강생님이 만약에 그런 거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가보는 게 실수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아무 어떤 그런 사소한 뭐 범죄금 이런 것도 안 내본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정작 그런 거 저지르는 사람들은 천하태평한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강생님이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 너무 착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이런 것들 일일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틈이 있어요. 약간의 틈은 괜찮아. 약간의 틈은. 사람 욕도 하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짜증나면 욕도 하고, 음? 좀 화도 좀 내고, 화 자주 내면 안 되겠지만, 화낼 때 화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같이 사는 거야. 너무 착하게 살려고, 너무 양심적으로 살려고, 너무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수강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릴 거 누려라는 거예요. 음, 음. 할 건 하고, 누릴 건 누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관심 주지 마세요. 이거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수강생님이 내가 학생이잖아요. 사회 나오면 이게 오히려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된단 말이에요. 학생 때야 뭐 내가 그냥 안 보고 치운다고 하지 사회는 아니거든요. 사회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돼요. 학생 때야 내가 뭐 보기 싫은 사람 뭐 수업 안 들어가고 안 보면 그만이잖아. 사회는 돈을 벌려고 하면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밥 같이 먹어야 되고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일도 같이 해야 되고 수그리기도 해야 돼.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좀 보고 싶습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나요? 근데도 그냥 수그리면서 웃으면서 알람하고 깨가면서 가면 써가면서 그렇게 다 하루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신경 쓰고 저런 맘 먹으면 한 달 하기 전에 공황장애 걸려 심장이 막 갑자기 벌렁벌렁 뛰고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황장애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 연예인들이 이제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방송 중단하고 이제 활동 못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거잖아요. 원래는 공황장애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왜 생기느냐면 극, 극도의 긴장된 상태에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일하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긴장의 강도가 너무 세져 버리니까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몸에 마비가 오고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내가 길 걸어가다가 무슨 건물에 추락하는 것처럼 그런 충격을 스스로 느껴버린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다리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다리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길 걸어가다가 그런 생각은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가는 길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녕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걸 막 생각하는 거야. 너무 극도로 긴장됐단 말이에요. 뇌에서 그렇게 판단이 오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공황장애가 패닉 디스오더거든요. 디스오더. 공포가 극도화 돼가지고 공포가 극도화 돼서 그 공포가 나는 게 현실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스스로 그렇게 확정을 지어버리는 뇌에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연예인 중 김구라 씨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송이 너무 공황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비행기 추락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고. 비행기 타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절벽이 떨어진다. 절벽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평지인데 어떻게 떨어져요. 근데 뇌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거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공포로 변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졸라 많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 너무 많은 것도 신경을 쓰려고 그래. 너무 극도로 신경을 많이 쓰게끔 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내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수강생님. 설득이 안 돼. 그 사람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그렇게 꺾인 사람 안 돼. 그냥 놔둬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살 깎아 먹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해야 돼. 안 바뀌어요.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놔두세요 그냥. 교화 안 돼요.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수강생님 이런 것들을 좀 생활 패턴이나 마인드를 서서히 바꿔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서히 바꿔 나가셔야 돼요. 한 번에 확 바뀌기 힘들 거예요. 본인도 오랫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바꿔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붕어빵 장사하신 건 잘 생각하신 거예요. 붕어빵. 아마 붕어빵 장사하시고 하면 아마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한국 사회에서 이제 100점은 될 수 없어요. 절대 인간 된다면 100점은 될 수 없어. 욕할 사람도 욕하고, 어,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고, 뒷담화 깔 사람들 까요. 그냥 그 까라고 하세요. 그냥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냥. 이의 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 까는 사람들 졸라 불쌍한 사람들. 피하자고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하세요. 맞서려고도 하지 말고 피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듣지 말라는 거죠. 애써 그런 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도망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눈길도 주지 말고 관심도 들지 말고 들어주지도 말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니면 도망갔잖아, 그동안. 이런 거 듣기 싫어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내 갈 길 가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똥이라 생각하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더럽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어. 그냥 무시하고 내 갈 길 가면 돼. 앞으로 그런 더러운 것도 굉장히 많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정껏 피하는 어떤 스킬을 배워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스킬을 이제 방송하면서 썰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부분만 신경 쓰고 내가 관심 가질 부분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정말 더럽게 신경을 많이 써서 힘든 거예요. 생각해봐. 뭐 나라 일? 우리가 백날 신경 쓴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뭐
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못 엎어요, 여러분. 억울해 참고 살아야 돼. 근데 매번 신경 쓰면서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해?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수강생님 소중하잖아. 내 자신 소중하잖아. 그러면 내 자신이 뭘 싫어하는지 알면 굳이 그걸 귀담아 들일 필요가 없어. 관심도 안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살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내 앞가림만 하고 내 것만 신경 쓰고 살면 돼요. 그러면 돼. 그 외의 것들 무시하고 관심도 안 주고. 이창환이 그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제일 큰 어른이라 가는 입장인데 왕을 참고.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말고 말할 데가 없거든. 거기 아니면 말할 데가 없어요. 딴 데 가면 한마디도 읽지 못하겠대. 거기 가서라도 저래 얘기하는 거야.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진짜만 하면 왜 뭐 했다 하잖아요. 딴 데 가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딴 데 가면 이런 얘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막 패키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와도 순회경은 해야 되거든. 딴 데 가면 일절 얘기 못하거든. 셔터 마우스 해야 되거든요. 존나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것도 불쌍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수강생님 본론이 너무 길었으면 죄송합니다. 일단 말이 힘들다면 말이 힘들다면 장문의 손편지를 추천합니다. 장문의 손편지. 그리고 연말에 그러니까 손편지와 선물을 좀 같이 해야 된다면 어떨까 생각. 아버지한테 편지 같은 거 안 써봤죠. 낯간지럼 안 써봤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엄마한테도 잘 안 하고 부모님한테 뭔가 이런 거를 글로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특히 아마 수강생이 이런 거 생각조차도 안 해봤을 거예요. 말이도 좋지만 오히려 편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손편지 같은 거. 그리고 아버지 혹시나도 뭐 선물 같은 거 있죠. 선물 같은 거.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주면서 손편지를 같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봤을 때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벽을 쌓고 자랐기 때문에 일단 편지로 먼저 보여드리고 감사하단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죄송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있지 막상 또 얼굴 보고 얘기하면 또 얘기 못하는 게 사람 심리야. 특히 수강생님 또 지방사람 아닙니까? 경상도 출신이 또 그렇거든요. 부모님끼리 또 말이 없어요. 말이 짧아요. 무뚝뚝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편지를 먼저 하고 말을 하는 게 어떨까? 해보세요 한번. 좀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단촐하게 쓰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정성을 최대한 좀 많이 넣어서 써가지고 아마 보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문으로 좀 그동안 오해도 이런 거 있고 하면 아마 감동을 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경상도 출신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도 무뚝뚝하고 자식도 무뚝뚝해요. 특히 부모 자식까지 대화가 가장 없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건 뭐 반박을 못 하겠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우리 엄마한테 편지 많이 썼는데 그 편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요, 수강생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먼저 쓰고 아니면 아버지한테 직접 편지를 그냥 우편을 보내든가. 뭐 겨울이니까 뭐
장갑이나 지갑 같은 거, 뭐 이런 거 필요하신 거. 아버지가 담배를 피신다면 라이터 같은 것도 괜찮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거. 아니면 나중에 정식적으로 찾아가서 식사 자리 할 때 아버지한테 이거 보여드리면 어떨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감동일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살면서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전일 거예요. 맨날 받아봤으면 에이 맨날 이거 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그런 선물도 선물이지만 편지 같은 거 써본 적 없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뭔가 속마음을 내비쳐 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쓰시면 아버지도 아마 눈물 흘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학창시절에 잘못한 거.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님이 잘못하고 뭔가 학창시절에 문제 일으킨 거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뭔가 자기가 잘 나가고 뭔가 잘 살고 이러면 그걸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 누구든 간에. 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그런 잘 사는 환경에서 일하는 그 자라왔던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 근데 님도 약간은 실수했던 게 뭐냐 하면 약간은 실수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뭐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님이 만약에 좀 잘 살았으면 친구들한테 좀 대접도 하고 맛있는 것 좀 사주고 했으면 처음에 저렇게 했어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맛있는 것 좀 대접해주고 했으면. 근데 내가 보니까 아마 수강생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뭐 그렇게 해도 좀 욕할 애들은 욕하거든요. 무시하면 돼요. 신경 쓸 것만 신경 씁시다. 관심 가질 것만 관심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도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닌 이상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내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병든 거예요. 음. 그리고 아버지하고 정성이 담긴 편지를 써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묵은 때를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누릴 거 누리고 좀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